안녕하세요. 네, 세계사 공부 이렇게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 갖고서 그냥 한 꼭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간단해서 기억하기는 좋으실 텐데 전체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고 대면하면서 수업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희망이 오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이제 또 역사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좌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약간 복습이랄까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역사에 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4대 문명권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권 중에서 이집트 문명을 얘기를 했었지요. 오늘은 그 보충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 문명과 인도 문명, 이집트는 지난 시간에 드렸고 인도인데 마침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슬쩍슬쩍 보면서 이집트 복습을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이집트의 특징이라면은 장대한 성지의 문화다. 그 다음에 영혼불멸을 믿는 종교의 힘이다. 그 다음에 이집트는 나일강에 나온 문화다. 뭐 이런 것이 이집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000년간의 역사인데 BC 30년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끝으로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건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집트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외계의 침략을 사실상 거의 받지 않고 농업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막강한 힘을 길렀기 때문에 장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 힉소스라고 하는 외계의 침입도 한번 받았던 긴 역사였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본 왕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인도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도 문명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인더스 문명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인도 문명의 발상지에 지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 전체를 갖다가 이걸 인도 문명 해야 되는데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색깔 가진 요 옆에 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초기에 BC 2300년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4300년 전에 문명이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문명을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지역과 요 위에 있는 하라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 문명을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라파니 모헨조다로는 지역 이름인데 오늘의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여기가 카불쯤 되거든요. 파키스탄의 수도.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키스탄하고 이쪽에 있는 여기 벵글라데시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일대를 이제 다 인도 문명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집트 문명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집트 문명은 그 수명을 다해서 이 인류 역사에서 이제는 과거의 찬란한 문명으로만 남아있지 지금은 어떤 문명사적으로 영향력을 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 문명은 아직까지 역사의 그 한 6천년의 역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인도의 불교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문화에 많이 기여한 것은 있지만은 이게 그 종교도 결국은 인간 역사의 어떤 주류를 이루는 것은 좀 그렇게 볼 수는 정치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마지막 역사의 주도를 이루어갈 곳이 인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문화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도를 볼 것 같으면 여기 북부에 있는 판자부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초기의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또 여기가 데칸 공원이라 그래갖고서 인도 중앙부에 높은 고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위도 표시를 안 해서 놨는데 여기 위도를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여기가 소위 말하는 북회기선이 지나가는 위치가 여기쯤 됩니다. 그리고 적도는 이 밑에 여기가 적도,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비친 데가 적도고 태양이 가장 북쪽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회기선이 여기니까 여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곳이지만은 여기에 고원지대, 히말리아 산맥, 판자부 지역 여기에는 이제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여기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상됐는데 여기가 이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하면 4300년 전 BC 2300년 전에 모헨조다로 하라파에서 문명을 형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는 독자적으로 문명이 형성된 것만이 아니고 이제 BC 33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2300년 정도에 이 옆에 지금 여기 조금 나타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란이고 이쪽이 이라크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있거든요. 여기는 전부가 다 뭐예요?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이쪽 옆에 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까지 왔다가 갔습니다. 이래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 간 것은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 문화를 전파를 시켜놨고 그 후에 들어온 이슬람 세력은 여기 들어와서 이슬람화를 시켜놓고 있어서 인도 고유 문화가 역시 또 많이 이 침범을 받아 있는 상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슬람도 이전, 그다음 그 이전에 알렉산드로스 그리스 이전에 기원전 1500년 경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 전에 이게 이 모헨조다로 하라파가 4300년 전이라고 이따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원전 1500년경에 저 북쪽에 코카사스 산맥을 넘어서 흰 피부를 가진 인종들이 이 산을 넘어갖고 와서 1500년 전에 이 판자부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밀어내고 여기를 차지하게 되고 차지했다가 여기에서 살지 않고 다시 장소를 옮겨갖고 이쪽에 있는 겐지스 강에다가 한 500년 동안의 시간을 걸쳐서 여기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아리안 그
그때 넘어왔던 종족이 아리안인데 아리안 종족이 사는 곳이 여기가 됐고 과거의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는 여기가 돼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문명의 일반적 특징, 인도 문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비활동적 문화. 활동이 그렇게 저 서양이나 이런 데처럼 막 뜨겁고 막 도전적이고 그렇지 못하고 또 중국 문화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신비하고 이렇게 선을 중하고 어떤 명상을 중시하는 이런 비활동적 문화요 종교적인 나라가 인도다. 그렇게 이제 아예 머리에 꽉 집어넣으십니다. 종교적인 국가. 그렇다고 불교가 세계 종교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국민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인더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세상의 모든 신들의 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막 똥물과 같이 막 이렇게 넘치는 강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몸을 씻고 종교의식을 거치면서 이 강을 신성시하고 거기 가서 목욕을 씻어야만 어떤 속죄도 되고 뭐 이런 성스러워지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힌두교도들은 인도에 있는 근 50%가 된 힌두교도들은 아직까지도 소를 신으로 숭상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극히 종교적인 나라가 인도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원주민이 이룩한 문화는 초기에는 원주민이 이룩했는데 그 모헨조다로 하라파 그 지역에서 이루었으나 외계의 침략을 받았다. 그건 세 번째로 이제 전통적인 계급 사회. 인도를 얘기할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집트를 얘기할 때 나일강과 영혼불멸 즉 그걸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인도를 얘기할 때는 이 전통적인 계급 사회 이걸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카스트 제도. 그 카스트 제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인도 사회인데 이 계급 사회가 언제 형성되었느냐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여기에 이 아리안족들이 넘어와서 천년경에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배지를 옮기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계급화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인구의 산인데 피라밋인데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밑에 층에 이만큼 인구 전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조금 안 됩니다만 이 표로 볼 때는 수드라 이래 갖고서 피정복인 노예로 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하층을 이루고 있는 제일 많은 사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계급이 4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사 하는 것은 농사 짓고 공장하고 장사하는 농공상 하는 사람들 이걸 다 합치면 거의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이라 그래갖고 귀족 계급과 무사 계급이 있고 제일 위에 승려 계급이라고 해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승려가 사회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도에 있어서 초기 종교는 브라만교고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바뀝니다. 그건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브라만 승려들이 사회를 주장했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할 때는 크샤트리아 귀족 무사가 처음에는 실권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령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소위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브라만들을 그 우대해서 머리에 이고 산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만 교는 처음부터 어떤 경전이 있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생활 종교예요. 경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가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어쩌면 양심이랄거나 이성이랄거나 거기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미개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물질들이 다 신이다. 이거 다 범신론이라 그랬어요. 범신이고 그 안에 있는 신은 신이 아니고 정령이다. 신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그런 것들을 숭배해야 하는 것이 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힌두교로 바뀌면서 이제 경전도 만들어지고 이론 체제가 형성돼 갔습니다만은 초기에는 하여튼 그런 크샤트리아가 사회를 만들어주고 성령인 브라만을 머리에 쓴 것처럼 그런 사회 구조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 발전에 나쁜 영향을 얼마나 많이 끼쳤겠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없앤 것이 언제냐 하면은 1874년경에 1848년 서기 1848년도에 국가의 법으로 이 제도를 없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이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바사 계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거기에 난 자식들은 전부 뭐로 되느냐 하면 이 낮은 계급 바사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계급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이 안 되고 사회가 소위 말하는 눌린 사회 그런 것이 되지요. 그리고 이걸 결정하는 것도 전부 피부 색깔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철저한 계급 제도를 만들어 갖고 사회를 유지를 해 온 것이 이게 인도의 특징이라면 이 카스트 제도, 카스트 이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카스트, 카스트 제도. 자, 이런 이제 일반적 특징을 머리에 넣으시고 요 이동한 것도 이제 보시면서 다음 이제 인도의 역사 개관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30분 남은 지금 13분을 하고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도의 일반적 특징 그 정도 아시고 요 정도 아시는데 제가 이 표가 조금 불비한데요. 요게 보면 요게 이제 여기 BC 500년, 요게 2000년이고 요게 2300년이에요. 요게 2300을 제가 안 써놨는데 이렇게 고대 문명 판자브 지방 아까 제 북쪽에 제가 지도할 때 판자브 지방과 거기에 모헨조 다로 하라파가 2300년에 1500년까지 자기들 원주민 인도 원주민들이 지금 문명을 이룩했는데 이때도 벌써 목욕탕까지 있었던 것이 유물에서 나타나요. 네, 옛날인데도 목욕탕이 있었고 벽돌을 썼다. 이런 정도로 문화가 좀 이렇게 꽃피웠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BC 1500년에 아리안이 원주민을 배척하고 아리안이 지배를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인더스 강에서 시작해서 겐지스 강까지 확대해서 그 한 1000년경에 확대했다 그랬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인도는 그 넓은 영역이 통일되지 않는 소왕국, 이게 성을 중심으로 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16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마가다국 등 16개 도시 국가가 형성돼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동안에
요 BC 500년 석가모니가 태어난 것이 BC 565년이니까 그때 진화교라고 하는 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때예요. 석가모니의 불교나 진화교나 교리를 따져보면은 영혼불멸을 믿는다거나 그 다음에 윤회를 믿는다거나 금욕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딱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90%가 공통이에요. 그리고 이 이전에는 소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브라만들이 많은 브라만교가 쭉 여기를 흘러오는데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 브라만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어떤 그냥 전통 종교이지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거해서 일어난 종교가 석가모니의 불교고 진화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칸이 없어갖고 요쪽에 옮겼어요. 같은 BC 500 여기 와서 이 겐지스강 지대 확대해서 소왕국 시대가 언제까지 가냐 하면 317년까지 갑니다. 요때까지는 전부 도시국가였지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중앙 집권 국가로 나라가 형성된 것이 BC 3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에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한 300년 동안 탄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도 문명에 있어서 국가다운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BC 317년이면은 중국으로 말하면은 전국 시대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단군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여기가 이랬다가 그 마우리아 왕조가 쿠산이라고 하는 왕조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 쿠산 왕조가 굽타 왕조라고 하는데 멸망을 굽타 있었는데 712년에 저쪽에 있는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있던 이슬람교가 쳐들어와 갖고 그때부터 이슬람 시대가 쫙 유지가 돼 갑니다. 쫙 유지가 돼 가는데 여기 칸이 없어서 제가 문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으로 했는데 여기 표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요 이슬람교가 지나가는 동안에 두 세력이 침투를 해오는데 하나는 어디냐 하면은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는 영국이 쳐들어옵니다. 무굴 제국은 이따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무굴 제국은 1526년, 무굴은 1526년, 영국은 1600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000년이니까 요 한 500년 후에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여기가 몽골이거든요. 몽골이 1502년에 멸망을 합니다.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이 1502년에 멸망을 하니까 그 몽골에 있던 바부르라고 하는 장군이 갈 곳이 없어서 자기 부하를 이끌고 티베트 공문을 지나 히말리아를 넘어서 이리 쳐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여기 쳐들어와서 여기에 있던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것이 무굴 제국이에요. 1500.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 뒤에 1000년이고 1500 여기 26년에 무굴 제국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 중에 1600년에 영국이 나라는 아니고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일본 시대의 일본 동양 척식 회사 같은 그런 이제 나라를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그때부터 1600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아까 몽골에서 넘어왔는데 인도 사람들이 몽골이라고 하는 말을 듣다가 보니까 몽골 하니까 이걸 몽골이라고 쓸 줄을 모르고 무굴이라고 써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몽고 나라가 인도에 와서 한 300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1600년에 들어온 영국이 그 나라를 이제는 회사는 물러나가라 하고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인도를 갖다가 상납을 합니다. 바칩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1877년이에요. 그래 갖고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인도를 지배하고 있다가 인도가 이제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하고 지금 나라 세워서 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가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인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인도는 아직까지 세계 역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한 번도 못 해본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할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하나 더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인도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요 보면 마우리아 왕조.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끝나고 나서 초기의 중앙집권 국가가 마우리아 왕조였는데 마우리아 왕조의 처음 영토는 이렇게까지였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BC 292년에서 268년에 다시 확장을 해갖고 여기까지가 이 마우리아 왕조 초기의 중앙집권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는 것이고 이 마우리아 왕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소카 왕입니다. 3대 왕이었는데요. 아소카 왕 때에 여기 주요 교통로가 이렇게 전체를 교통로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했고 아소카 왕은 이거는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는 제3대 아소카 왕이 인도 남부 타밀 지역을 제외한 요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 아프간 발루치스탄을 포함한 전 지역을 확보를 했는데 그 전에 만들어진 불교를 전파를 위해서 아소카는 전 자기 생애를 다 드렸다고 할 정도로 인도하면 불교하면 아소카 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84,000개의 절을 짓고요. 사람과 동물을 위해 병원을 지었는데 왜 동물을 위한 병원을 지었냐? 살생을 금지하니까 죽어가는 동물이라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병원을 지었고 인도, 스리랑카, 시리아, 이집트, 그리스까지 포교사를 보내갖고서 불교를 전파를 해서 아소카 사망 후 200년이 지나지 않아 불교가 인도 전 지역을 이렇게 차지했던 그런 역사를 아소카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가서 쿠산 왕조 설명. 그래 마우리아 왕조인데, 자 이렇게 이제 쿠산 왕조 이렇게 지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 무굴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무굴 제국. 아까 1526년에서 1858년까지 그 300년 동안 무굴 제국이 다스린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굴 제국. 여기 오늘날 델리가 있고요. 여기 데칸 공원인데 여기까지를 다 차지해서 아까 몽골의 후예인 분이 여기 이제 아우랑제부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이때 무굴 제국의 가장 통치를 잘한 왕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712년에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차지를 해 갖고서 이렇게 한 300년 동안 지배를 하다가 이것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영국 정부가 이 무굴 제국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이제 바친 것이 이 무굴 제국과 이 영국과의 관계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마우리아 왕조, 후산 왕조, 이슬람의 정복 시대, 여기 그 이슬람 정복 시대는 여기는 712년이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712년부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에 한번 쳐들어봤던 얘기고 해서 술탄 정부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그 와중에 이제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넘어온 여기 있는 바부르라고 하는 무굴의 장군이 이 무굴 제국을 세워갖고서 1526년에서 1858년까지 한 330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인도를 헌상해서 인도가 1947년까지 있다가 결국은 겨우 독립을 해서 지금은 세계의 그 어떤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인구도 중국 다음으로 많은 그런 미래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인도이다. 앞으로 세계사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인도와 관련돼서 그때 관련된 것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인도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